안녕하세요. 답이 보인 영어 조은호입니다. 오늘 고2 2019년도 9월 모평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고요. 어떻게 풉니까? 글의 소재 빨리 파악해서요. 그 글의 소재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기 먼저 읽고요. 그리고 지문 읽는데요. 지문에 항상 단서 문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단서 문장만 가지고도 사실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체킹한 단서 문장과 선생님이 체킹한 단서 문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문제 보도록 하죠. 선생님 순차적으로 해석할게요. 자, 보면요. The earliest challenge and contest 여기까지 주어겠죠. 초창기의 도전과 경쟁들은요. 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date back 여기가 동사겠죠. 그럼 나머지 to부터 mathematics까지는 전부 다 주어를 수식하는 주어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요. 수학에서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가장 초창기의 도전과 경쟁들은요. 어떻게 해요? date back 하면 동사로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뜻이죠.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로요? 16세기와 17세기예요. 그러한 문제들의 일부는요. 어떻게 해요? 계속되어져 왔대요. 뭐 하는데? 시험하는데요. 누구를요? 수학자들을요. 뭐 할 때까지? 현대까지도 이 수학자들을 시험하고 있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문제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 보면 예를 들어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첫 문장이 나오고 예를 든 다음에 중간에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없다면 첫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여기 단서 체킹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계속 봅니다. 보면요. 예를 들면요. Pierre de Fermat issue. 자, 페르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있죠? 페르마는요. 발표했습니다. 뭐를요? 1년에 수학적인 도전들을요. 언제요? 1657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발표했던 거죠. 그렇죠? 이 수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many 뒤에는요. 사실 이 many는 많은보다는 다수의 의미고요. 이 many 뒤에는 뭐가 생략됐어요? mathematical challenges가 생략된 거예요. 이 페르마가 발표했던 수학적인 도전들의 다수는 뭐에 관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때 오는 about과 동일하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뭐에 관한 거죠? prime number 하면 소수고요. divisibility 하면 가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마가 발표했던 수학 문제들의 다수가 어떤 거에 관한 거예요? 소수와 가분성에 관한 거였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요. 지금 2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돼요? was가 동사니까 여기까지 묶여야 되겠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서 현재 알려진 것의 해답은요. 어떻게? 여기 아주 중요한 구문입니다. not A, 그 다음에 until B. 이거는요. 모르면 해석이 매끈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가서 같이 볼게요. 보면 not A until B. 이거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는 뜻으로요. 반드시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서 현재 알려진 것에 대한 해답은요. B부터 먼저 해석합니다. 어떻게요? 앤드류에 의해 199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페르마의 정리를 90년대 후반에 푼 거죠. 그쵸? 계속 볼게요. 위에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요. 자, 데이비드는요. 뒤에 동격인 거죠. 데이비드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인 데이비드는요. 식별했습니다. 뭐를요? 23가지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요. 언제요? 1900년대요. 그러니까 앞에 페르마가 그 1600년대에 어떤 일련의 문제들을 발표했던 것처럼 언제요? 1900년대에 데이비드라는 수학자 역시도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그쵸? 뭘 가지고서요? 희망을 가지고서요. 이때 대신 동격의 접속사인 거죠. 이 희망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에요? 이러한 문제가요, 풀리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서요. 언제요? 21세기에는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23가지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봅니다. 비록요, 이 문제의 일부는요, 풀렸어요. 그쵸? 근데 나머지는요, 지금 현재 풀리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답니다. 오늘날까지도요. Most recently 하면 가장 최근에 언제요? 2000년대에 The Clay Mathematics Institute라는 곳에서는요, 지정했습니다. 뭐를요? 7개의 수학적인 문제들을요. 어떤 문제인 거예요? 지금 풀리지 않았던, 지금 3개의 예를 들고 있죠. 페르마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야? 데이비드라는 수학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 매스메틱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클레이 수학협회에서도 지금 그런 거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예를 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봅니다. 뭘 가지고서요? 희망을 가지고서요. 이때 동격의 접속사인 거죠. 이 희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희망이에요? 그것들이 풀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서요. 언제요? 21세기예요. 마지막에 볼게요. 100만 달러가 수여되어질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요? 푸는 것에 있어서요. 이치, 각각의 문제요. 각각의 문제 몇 문제였죠? 이 7문제의 각각을 풀 때마다 100만 달러가 수여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 글의 소재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구나. 그쵸?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아, 매 세대마다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존재하고, 그 다음 세대에 그걸 일부를 풀고, 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는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형태를 보이는구나를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그쵸? 보기에서 내용 한번 찾아보죠. 1번 봅니다. Glory in the past, 과거의 영광. 그 다음에 ugliness in the present, 현재의 추함. 전혀 관련이 없죠. 그쵸? 2번 볼게요. doubt 하면 의심이에요. 콜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One leads to unexpected findings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을 이끄는 것.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논지 자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아니었어요. 3번 볼게요. 수학의 공식이 풉니다. 문제를요. 어디에서의? 다른 분야에서의 문제를 풉니다. 자, 수학이 주제인 건 맞지만, 요지인 건 맞지만, 다른 분야가 이 지문에서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3번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4번 볼게요. 무명의 천재들요. 뭐 했던요? 위대한 것을 뭐 했던? 달성했던 무명의 천재들. 이런 사람들을 언급한 적이 없죠? 4번도 아니고요. 5번 볼게요. 풀리지 않은 수학 문제. 어떤요? 미래의 세대로부터 건네지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그쵸? 페르마도 그랬고요. 네이비드도 그랬고요. 클레이 협회에서도 그랬고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적합한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